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나온 소식들 한 번씩 싹 훑어봐야 되겠죠. 일단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를 거듭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은 회복 및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시간 동안에 여러 거래소들로부터 총 35만 6,382개가 거래소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인데요. 글래스노드에 의하면 암호화폐 거래소 내의 이더리움 양은 1,500만 개가량으로서 15개월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서 거래소 밖으로 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 같은 경우는 보통으로 긍정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곤 하는데요. 비트코인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거래소에서 물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매수량이 매도를 압도하게 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차트 분석가들도 이더리움의 더 큰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에 과연 크게 쏠 수 있을 것인지, 여기 있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조정 ABC파가 나왔고 지금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달이 되면은 CME 이더리움 선물,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에서도 이더리움 관련된 펀드를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많은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자, 과연 2021년은 이더리움의 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쌀 때 좀 많이 사둘 걸 후회가 되네요. 자,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업계를 뜨겁게 달궜었던 소식, 그레이스케일이 신규 알트코인 6개 종목 투자 신탁에 관련된 서류를 SEC에 제공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제출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인링크, 테조스, 베이직 어텐션 토큰, 디센트럴랜드, 파일코인, 라이브피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두 번째로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코인은 체인링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엊그제 다시 한번 전고를 뚫어주면서 지금은 $25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게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 CEO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때때로 투자 신탁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다. 이는 반드시 상품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것은 그래도 체인링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미국의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공식적으로 IPO를 진행하기 전에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에서 비공개 주식의 유통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식을 공식적으로 상장하기 전에 큰 손들에게 먼저 한번 팔아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IPO는 비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IPO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이더리움, 폴카닷, 체인링크 등 주요 알트코인 일제 반등, 알트 시즌의 전망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세선을 깨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 여기서 만약에 쭉 밀린다, 가장 이상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미넌스가 60%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쭉 밀리면은 알트코인들 난리 납니다. 저마다 로켓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될 텐데요. 과연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알트 시즌은 다시 한번 반복되게 될 것인가? 도미넌스를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추세 위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다시 한번 엄동설한의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패대기 쳐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알트 시즌이 온다, 무조건 알트코인들이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쭉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발이 활발한 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2021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블록체인은 폴카닷이라고 합니다. 2위는 쿠사마, 3위는 에이다, 4위가 이더리움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코인의 전망도 밝다라고 하죠. 폴카닷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4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폴카닷의 다음 목표는 $20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짧게 러시아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러시아의 가장 큰 은행 스벌뱅크라고 발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다가오는 봄에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불곰 코인이 나오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 밀러 밸류 파트너스의 창업자, 아마도 억만장자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빌 밀러 씨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이 유동성과 잠재력을 가진 다른 자산은 없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신흥 기술이다. 분산, 거버넌스를 포함 훌륭하고 논리적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행정부의 규제 간섭 없이 이미 12년 동안 운영이 됐다. 사실상 지금까지 미국 기관에 비트코인 규제 전망이 좋았던 적은 없으며 이는 오히려 많은 기관에 비트코인 투자 이유를 설명해 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CNBC에서 매드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짐 크레이머, 최근에 그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수백만 명 앞에서 현금 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자산 목록으로 부동산, 예술품, 금과 함께 비트코인. 그는 시청자들에게 포트폴리오의 5%를 금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역시 중요한 가치 저장소가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금 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사람들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방송을 시청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5%만 비트코인에 할당한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엔 마이크로스트레지의 CEO 마이클 셀러가 마찬가지로 CNB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기술적 우수 자산으로서 금을 대체할 것이며 나아가 비트코인은 S&P 500, 다우 지수 등 주식과 채권의 지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거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머릿속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언젠가 비트코인이 이 정도 위치까지 오르게 된다라면은 사람들이 전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0.28개의 비트코인만 있으면 평생 동안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방송이 나간 후로 그레이스케일이 3,54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의 매입량과 비트코인 매입량과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그레이스케일이 매수를 멈춘 후에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고 약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다시 한번 매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속도를 높여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약간의 기대를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케일 뿐만 아니라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번에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 숫자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거래들이 장외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네요. 거래소에서 바로 매수를 진행했었다라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겠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싸게 사고 싶으니까 장외 거래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외 거래 물량이 빨리 동나버려야 거래소로 들어오게 될 텐데. 자, 그 다음에는 바네크에 이어서 디지털 자산 회사인 발키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2021년에 비트코인 ETF 승인될 수 있을까요? 이제 겨우 1월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도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 레이저는 이야기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19,0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지속하게 될 경우 추가 조정에 따라서 24,000달러까지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질 때마다 이제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기관들에서 비트코인을 닥닥 긁어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 이거 떨어진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죠? 아무도 없어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튈지는 세력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단기 분석 1시간 봉인데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채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더 높은 고점을 찍고 상승하는 쪽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채널 하단에서 반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가격은 27,823불대 정도가 되네요. 이 외에 특별한 비트코인 분석은 없었고 다들 알트코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주로 보여졌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공포에서 중간 단계인 중립을 건너뛰고 바로 탐욕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거의 30포인트가량을 널뛰기를 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알트코인들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주가 시작되게 되면 과연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요즘처럼 흥미진진한 암호화폐 시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재밌는 짤있길래 하나 퍼와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휴일을 좀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음악은 유튜브라서 이제 생략을 하겠고, 자, 보시면은 이 휴일에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는 강아지가 보이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개팔자가 상팔자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휴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귤 하나 던져주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